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백제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건국과 체제 정비를 통한 성장 과정, 그리고 대교류의 활동 모습, 그리고 중흥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요? 한강유역이죠. 백제는 한강유역에 자리 잡아서 일찍 성장하고 4세기 근초고왕 때 영토를 확장하고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5세기에 들어와서는 고구려 장수왕에게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웅진으로 천도하고 중흥을 도모했고 6세기 성왕 때 체제 정비했으나 결국 7세기 나당 연합군에 패배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는 만의 소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여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과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기원전 18년에 건국했습니다.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 문물을 수행했는데 그 지리적 요건은 뭡니까? 한강유역이죠. 한강유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은 농경이 발달하고 해상 교통이 편리해서 중국의 문물 수행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기 서울 풍납동 토성이 백제 첫 도지인 이래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여기 서울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 토기 무덤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중국 지린성 산성화 고구려 고분군의 돌무지 무덤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자, 이것은 백제 건국 중심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집단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고고학적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자, 이제 백제의 성장 과정과 체제 정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이양 몇 세기인가요? 3세기죠. 3세기 중반. 고이양은 육, 잡, 병 등 관리 등급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간복의 색으로 서열을 구분했습니다. 또 율령을 반포했는데요. 삼국 중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고이양 때 주변의 마한 소국을 복속해서 한반도 중부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자,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백제 전성기를 구가했던 군주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왕의 부자 상속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이전보다 강화시켰습니다. 영토도 확장합니다. 마한의 남은 세력을 복속해서 남해안 저 밑에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근초고왕입니다. 북으로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국원왕이죠.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항해도 일부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된 영토와 해상교통을 바탕으로 중국의 요소, 동진, 외화도 교류했습니다. 자, 이러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를 견제했습니다. 여기 이것은 뭡니까? 가지가 7개네요. 가지가 7개, 7가지지, 칼도, 칠지도입니다. 이 칠지도는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세기 근초고왕 때 잘 나가던 백제가 5세기 들어서면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구려 강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한강 이북을 상실했었고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수도 한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백제왕이 전사하지요. 누굽니까? 아주 괴롭게 전사당한 왕, 바로 계로왕입니다. 자, 수도를 고구려에 빼앗긴 백제는
웅진으로 옮깁니다.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475년 문주왕 때였지요. 웅진 천도 후 백제는 무역활동이 침체하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이제 중흥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동맹을 체결했고요. 무령왕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6세기 초입니다.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왕족을 파견하지요. 그래서 지방 통제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렇다면 22담로는 중앙에 설치했을까요? 지방에 설치했을까요? 지방에 설치하지요. 지방에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하고 지방 통제를 강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또 무령왕은 고구려를 공격해서 영토 일부도 회복합니다. 그리고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 양과 우호 관계를 맺고 문화 교류에 힘쓰죠. 이래서 백제는 중흥의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무령왕릉의 구조도입니다. 내부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벽돌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죠. 자, 무덤 내부에서 목관, 오수전, 중국식 청동거울, 벽돌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자, 이 무령왕릉은 중국식 벽돌 무덤입니다. 자, 이제 백제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왕이지요.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 때 수도를 또 옮기지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합니다. 6세기 전반기였죠. 사비는 부여죠. 넓은 평야와 강을 끼고 있어서 교통에 유리했습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왕이 체제를 재정비하지요. 그 내용입니다. 중앙에 22부라는 실무 관청을 설치합니다. 자, 이 22부는 오늘날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오늘날 중앙 부처가 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 조직을 5부 5방으로 재편합니다. 지방은 충청남도, 북도 이렇게 여러 도와 또 광역시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방을 5개로 나누고 5방이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 남조 그리고 외와 교류도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제 성왕이 한강 하류를 일시 회복합니다. 일시 회복이니까 곧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나제 동맹 체결되었었잖아요. 이 나제 동맹 하에서 백제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힘을 합쳐서 성왕은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신라 진흥왕은 한강 상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 진흥왕이 배신해서 백제가 차지한 하류를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성왕이 성질이 났겠지요. 성왕입니다. 자, 이 성왕의 아들이 이덕왕인데 이 아들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고립되고 말지요. 그래서 성왕이 아들을 구하러 가다가 간산성, 지금 충북 오천 지역에서 사로잡혀 전사당하고 말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제 동맹은 안전히 깨어지고 말겠죠. 자,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초기에는 신라를 공격해서 많은 땅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 멸망 후 복신, 도침, 흑치, 상지가 부흥운동을 전개했지만은 지도층의 내분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이상 백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온조에 의해 한강 유역에서 시작합니다. 3세기 고이양 때 간등 간복 제정하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중앙집권국가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곤왕을 전사시키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소, 산둥, 동진, 규수까지 진출합니다. 4세기 백제는 전성기를 구가하지요. 자, 5세기 들어오면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계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6세기 무령왕 때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고요. 성왕 때 중흥을 도보하며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죠. 성왕 때 한강하류를 일시 회복했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에 빼앗기고 성왕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래서 백제는 중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말지요. 결국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사비성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이랬지만은 고구려만큼 큰 영토를 차지하지는 못했던 백제. 신라처럼 최종 승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제는 의장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